안녕하세요. 보험가의 김쌤입니다. 3대 질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3대 질병에 대한 보험 가입은 주변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돼? 라고 물어보면 의견이 분분해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암에 대한 분류. 암을 나눌 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암,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 고해감은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췌장암 이렇게 5가지를 5대 고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끔씩 3대 고해감으로 식도암과 췌장암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해감은 남녀 생식기 암이나 방광암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소해감도 보험사마다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암 진단비를 구성할 때에는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는 필수적으로 보장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유사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암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암 진단비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의 유사암 진단비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어떤 암을 진단받더라도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해감 진단비도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해감에 해당하는 백혈병에 걸렸다고 가정하면 일반암 진단비와 고해감 진단비가 합산되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구성을 한다면 일반암과 유사암을 먼저 구성을 하고 납입보험료의 여유가 생기면 고해감과 소해감을 추가로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암 보험료의 구성입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 스승인 유희태가 반이에 걸려서 죽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수술이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그래서 암 보험에서도 특이하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암 사망 보험금보다는 암 진단비나 암 수술비, 치료비와 같은 특약 구성이 더 중요해졌어요. 일반암의 보장 금액은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유사암은 보통 일반암의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는 2천까지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계서를 만들 때에는 보통 5천까지 일반암을 구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나 수술비를 추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구성. 여러분, 암만 준비한다면 뇌나 심장은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월 보험료가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데 좀 아끼려고 범주를 좁혀서 가입해버리면 상당히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보험도 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심장은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었지만 지금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생기면서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서를 만들 때에는 보통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각각 2천 정도씩 구성을 합니다. 암과 마찬가지로 진단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치료비나 수술비로 추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치료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구성하는 이유. 여러분, 보험 가입은 왜 할까요?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장하는 금액이 같을 때 치료비와 수술비는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와 수술비를 같이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단비를 1,000만 원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수술비의 보험료는 저렴하니까 좀 더 크게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술비에서 2천이나 3천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잘 가입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나온 부정맥, 심부전 이런 기타 심장까지는 완벽하게 준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정맥 진단을 받아서 심장 도관 수술까지 했다면 이때 진단비에서는 지급될 보험금이 없지만 수술비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나 치료비도 보장 금액이 커서 진단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김쌤 보험 설계사의 역할입니다. 똑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 특약 가입을 하더라도 좀 더 저렴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같은 보험사의 같은 보험에서 조금씩 다른 특약들을 이용하여 구성해 보았습니다. 34세 여성을 기준으로 한 설계입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수술을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때 3,600원, 3,400원 합해서 7,000원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5개를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특약인 9대 질병 수술비 특약을 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 합쳐서 6,823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20대 질병에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은 질병에 대한 각각의 수술에 대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뇌혈관과 심혈관을 따로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5대 질병에서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3대 질병에서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69대 생활질환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22대 질병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쌤은 보장은 더 넓지만 보험료는 저렴하게 설계서를 만들어서 가입을 제한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119대 수술비 특약을 넣고 뇌혈관 수술비나 허혈 심장질환 수술비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보험료 부분에서 가성비 좋은 설계를 원한다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 심장 질환 수술비는 과감하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건강검진을 안 해본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암이 발견되고 치료를 받고 암 치료 이후에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것은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맞는 보장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길 바랄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보장 내용에 대해 이해하면서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설계안을 보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하는 것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지금이 같은 보장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때입니다. 설계를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카톡으로 상담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고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